네, 안녕하세요. 이진규 교수님이 지도 교수님으로 계신 실시간 컴퓨팅 연구실에서 석사 2기를 진행 중인 이승훈입니다. 오늘 제가 본 행사에서 발표할 논문은 Real-Time Scheduling의 AI를 접목한 MFRT, Priority Assignment Using Machine Learning입니다. 그 해당 논문은 2021년 알타스에서 발표가 되었으며, 제가 1저자로 이진규 교수님께서 교신저자로 참여를 했고요. 본래 이 논문의 내용에는 다양한 스케줄러블리티 애널리시스 등 그 리얼타임 학계에서 사용되는 법칙들이 적용이 되지만 이번 AI 콜로퀴움에서는 최대한 많은 분들의 이해를 돕고자 하이레벨에서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이 논문에서 AI로 해결하고자 한 문제인 Priority Assignment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Priority Assignment는 리얼타임 시스템을 만들 때 사용되는 개념입니다. 리얼타임 시스템이라는 단어가 생소하실 수도 있지만 앞선 세션에서 이진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 자동차의 엔진이나 브레이크, 우주선의 발사 및 착륙 등 작동에 있어서 타이밍이 성능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기기에서 흔히 사용되는 시스템입니다. 이런 타이밍 센시티브한 시스템은 당연 하나의 기능만을 갖고 있지 않으며 타이밍 센시티브한 리얼타임 시스템에서는 실시간성 보장을 위해 각 태스크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율주행 자동차 예를 들면 작동 중 주변을 센싱하거나 현재 주행하고 있는 선로를 확인하는 등의 태스크들은 꾸준히 백그라운드에서 작동이 됩니다. 그런 중에서 내비게이션에서 경로를 변경하거나 혹은 브레이크를 잡는 등 사용자의 개입을 통한 태스크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이 각 태스크들의 중요도,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으면 당장의 내비게이션에서 변경을 처리하느라 브레이크가 뒤늦게 잡히는 등 아주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 태스크별로 중요도를 설정하면서도 사용자에게 불편이 없도록 각 태스크별로 우선순위를 정함과 동시에 최하위 우선도를 갖는 태스크 또한 데드라인에 맞게 실행되어 타이밍에 따른 문제가 생기지 않는 조합, 이를 이제 스케줄러블한 조합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스케줄러블한 조합들을 찾게 됩니다. 시스템의 실시간성 보장을 지키는 태스크들의 우선순위를 찾는 것은 이 리얼타임 학계에서 아주 오랫동안 연구되었던 분야입니다. 사실 가장 쉽게 찾는 방법은 태스크 셋 내의 태스크의 팩토리얼 수만큼 우선순위의 조합을 만들고 이를 테스팅해 보는 겁니다. 이는 다음과 같이 5개의 태스크가 있을 경우 120개 정도의 조합을 일일이 찾아본 뒤 연산을 하면 아주 쉽게 되는 일이죠. 하지만 이 태스크가 15개 정도로만 늘어나는 순간 1.3조 개 정도의 시나리오를 모두 테스팅해 봐야 합니다. 이건 컴퓨팅 능력이 아무리 좋아도 불가능한 경우가 되어버리죠. 따라서 저희는 해당 문제를 머신러닝을 통해 풀어보자 라는 접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저희가 만들어 본 것이 이 PAL 프레임워크라는 것입니다. PAL 프레임워크는 Priority Assignment Learning Framework의 약자인데요. NGA 프로세서에서 MGA 태스크들이 실행되는 경우 모든 M 태스크들의 스케줄러빌리티를 보장해주는 프라이어티를 찾는 프레임워크입니다. PAL 프레임워크를 만드는 가장 초기에 저희는 태스크 셋 데이터를 머신러닝이 어떻게 쉽고 명확하게 학습할 수 있을지에 대해 그리고 어떤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사용할지에 대해 고민을 했습니다. 태스크 셋 데이터를 만들 때 인풋으로는 각 태스크의 피어리어드와 엑스큐션 타임을 하나의 노드로 묶어서 태스크의 개수만큼 노드를 만들었습니다. 이때 피어리어드와 엑스큐션 타임은 리얼타임 학계에서 이 프라이어티 어사인먼트를 연산할 때 사용되는 가장 필수적이자 기본적인 태스크의 정보여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아웃풋의 경우는 해당 태스크셋을 스케줄러블하게 해주는 배열을 우선순위의 순서로 나열하는 방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이 예시에서 태스크 2, 1, 3 순서로 높은 우선순위를 할당해줘야 전체 셋이 스케줄러블해진다 라고 할 경우 이를 다음과 같이 아웃풋 배열에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따라서 지금의 예시, 이 3개의 태스크로 이루어진 셋이 있고 각 태스크가 각각 피리어드와 엑스큐션 타임, 즉 실행 시간이죠. 이것을 5, 1, 3, 2, 15를 가졌을 경우 이를 다음과 같은 2차원 배열의 형태로 만들고 이 셋이 스케줄러블하게 되는 우선순위의 순서가 태스크 2, 1, 3이라고 할 경우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됩니다. 여기까지의 내용을 이제 무리 없이 이해하셨다면 많은 분들은 한 개의 태스크셋에는 꼭 한 개의 스케줄러블한 우선순위의 조합만 있는 것인가 이런 의문이 생기실 겁니다. 당연히 태스크셋마다 2개 이상의 우선순위 조합이 존재하는 경우 또한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 중 베스트의 샘플을 이용하여 이 PAL 프레임워크를 훈련시키고 싶었습니다. 이를 위해 시스템 해저드라는 지금 이 이론을 먼저 사용해보고자 했는데요.
시스템 해저드는 그 수치가 작을수록 태스크들의 파라미터가 변경되어도 스케줄러블리티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오른쪽에 있는 예시를 보시면 태스크 1, 태스크 3, 태스크 2 순서로 우선순위를 부여해줄 경우 다른 경우보다 더 좋은 priority assignment다 라고 부를 수 있는데요. 이는 그 시스템 해저드가 다른 태스크 이 순서보다 훨씬 낮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시스템 해저드 값이 최소화되는 태스크셋을 프리미어하다, 즉 프리미어 프라이어티 어사이먼트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 프리미어 프라이어티 어사이먼트 또한 계산적 측면에서 아주 큰 문제를 안고 있는데요. 결국 태스크셋의 가지수처럼 시스템 해저드를 모든 경우에 다 계산을 해봐야 하기 때문에 팩토리얼 개수의 연산을 결국 진행을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또한 당연히 태스크셋의 개수가 많아진다면 예를 들어 다시 15개의 태스크셋이다 라고 할 경우 불가능하게 됩니다. 따라서 저희는 휴리스틱 프라이어티 어사이먼트라는 기존에 존재하는 리얼타임의 이론을 접목해 휴리스틱 프라이어티 어사이먼트를 통해서 선택된 프라이어티 어사이먼트들만 시스템 해저드를 연산 후 이 중 가장 낮은 셋을 고르는 방식인 pseudo premier priority assignment라는 것을 고안해냈습니다. 지금까지 방식을 통해 저희는 컴퓨팅이 가능한 시간 안에 머신러닝에 넣을 가장 합리적인 샘플들을 만들었습니다. 저희의 프레임워크의 기반이 될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선별하는 데 있어서는 포인터 네트워크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포인터 네트워크는 인풋의 개수만큼 아웃풋을 도출해내며 모델이 훈련되었을 때 훈련받은 인풋의 길이를 넘어서까지도 추론할 수 있는 특징이 있어 저희의 프레임워크에 잘 어우러질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자, 이제부터 간단하게 PAL 프레임워크의 구조와 구현에 대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이 PAL 프레임워크의 구조가 되겠습니다. 해당 프레임워크의 목적은 작은 컴퓨팅이 되는 샘플을 기반으로 계속 새로운 더 큰 샘플을 만들어 나아가 컴퓨팅이 어려운 문제에 대한 정답, 여기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태스크셋 내의 태스크의 우선순위를 구하는 것인데요. 이것을 갖다가 구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였습니다. 예를 들어 프로세서가 2개, 그리고 태스크의 개수가 11개인 보통은 컴퓨팅이 불가능한 조합의 priority assignment를 구한다고 할 경우 프로세서가 2개, 그리고 태스크의 개수가 10 이하인 pseudo premier set를 갖고 훈련을 시킵니다. 그런 후 태스크의 개수가 1개 늘어난 프로세서 2, 태스크의 개수가 11인 우선순위가 구해지지 않은 샘플들을 넣어 우선순위를 구하게 되며 이는 해당 셋들이 pseudo premier인지 다시 프레임워크에 들어가서 확인받은 후 걸러져 태스크가 11개인 pseudo premier 샘플이 됩니다. 이후 다시 이들은 태스크가 12개인 셋을 구하기 위해 사용되는 식으로 이렇게 순환 구조를 그리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PAL 프레임워크를 사용해도 결국 태스크의 개수가 늘어나면서 샘플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시간이 상당히 소모되는데요. 저희는 이 시간을 더 단축하고자 이론적으로 샘플들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방식으로 만들어진 샘플들은 모두 공통되는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정량 이상 넣는 순간 뉴럴 네트워크 자체가 편향되어지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 뉴럴 네트워크의 훈련에 도움이 되면서도 편향성 문제는 일으키지 않을 정도의 수준으로 이것을 조절해서 기준 훈련 샘플에 이들을 더하게 됩니다. 이론적 추론으로 구해진 이 샘플들이 이 트레이닝 과정에서 더해지게 되면서 58시간이 걸리던 작업이 3시간으로 수소화되는 등 이 퍼포먼스가 크게 증가되는 것을 보고 저희는 프레임워크에 해당 과정을 아예 더해버리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기존의 순환 구조의 이론적 추론을 통해서만 만들어진 샘플들을 추가하는 것이 이 추가하는 것이 이제 이 프레임워크에 더해져 PA의 프레임워크를 완벽하게 완성시키게 됩니다. 이제 이 샘플들을 어떻게 바이어스를 유지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 샘플들을 만들었는지에 대해 잠깐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릴 건데요. 만약에 저희가 이제 샘플을 갖다가 50만 개를 만들 것이다. 그러면은 각 n에 대해서 10만 나누기 n을 해서 그 정도의 샘플만을 만듭니다. 즉 작은 양의 샘플을 먼저 만드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샘플들을 이 순서만 바꾸는 것으로 듀플리케이트를 합니다. 결국 저희가 뉴럴 네트워크에 입력하는 이 배열의 값들 5, 1, 3, 2, 15와 그 순서 2, 1, 3을 이 순서만 조절해도 아예 다른 셋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을 갖다가 듀플리케이트를 해서 이 뉴럴 네트워크에 넣게 됩니다. 그래서 50만 개의 샘플을 먼저 이렇게 해서 만들고 만약에 m이 이제 지금 여기 보시면은 9이고 9일 경우
5부터 8까지의 셋을 먼저 제너레이트 한 다음에 그것을 갖다가 각각 12만 5천 개씩 만들어 합친 다음에 50만 개의 샘플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뒤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theoretical derivation을 통해 100개 정도의 샘플을 갖다가 거기에 추가하게 돼서 이제 ready for training, 이제 그 뉴럴 네트워크가 훈련이 준비가 된 샘플, 스토 프리미어 샘플 셋을 만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이제 이벨리에이션으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훈련을 위한 샘플은 한번 만들어 놓으면 계속 쓸 수 있는 반면 생성에 있어 시간이 어느 정도 소모되며 이는 태스크의 개수가 커질수록 증가합니다. 훈련의 시간은 잠시만요. 여기 이 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훈련을 위한 샘플은 한번 만들어 놓으면 이제 계속 쓸 수 있는데 이 시간이 계속 소모가 되는데요. 이는 태스크의 개수가 커질수록 증가합니다. 훈련의 시간은 거의 변함이 없고 한 개의 태스크를 가져와서 우선순위를 정해주는, 실제로 저희가 해당 프레임워크를 만들 때 타겟했던 일은 3초 이내에 진행되며 이 팩토리얼 계산을 초 단위로 감소시켜버린 PAL 프레임워크의 유용성을 보여줍니다. 또한 앞서 잠깐 보셨다시피 이 PAL은 모든 priority assignment를 찾는 경우의 수와 비교했을 때 거의 그에 준하는 만큼의 성능을 보이며 이 현존하는 가장 좋은, 이 리얼타임 쪽에서 가장 좋은 BA 비교라는 논문에 비해서도 그와 비슷한 혹은 월등한 수준의 성능을 보입니다. 그리고 PAL 퍼포먼스는 이제 아까 말한 다부 외에도 뭐 ZLL이라던가 이런 거에 다른 메서드를 통해서 이 priority assignment를 구하는 것들에 비해서도 훨씬 월등한 수준을 보이는데요. 이 학계의 최고 성능의 연구들로조차 아예 찾지를 못했던 priority assignment들을 다수 찾는 역할 또한 했습니다. 여기까지 RTCL 실시간 컴퓨팅 연구실의 이승훈이었습니다. 이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